밤이 깊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은 아마도 혼자 앉아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를 돌봐야 했고,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나는 오래전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늙었을 때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으니까요.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지금은 낡은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자식들은 당신 말을 예전만큼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끔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데 왜 외로울까?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자책합니다. 오늘 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피곤하다면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답답하다면 창문을 열어두고 들으셔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같이 늙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자식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나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 이번 달만 잘 넘기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일은 줄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집안일도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을 때는 앞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나아질 거야.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날이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잃었지? 그렇게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때 다르게 선택했으면.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비교당했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으로, 집으로, 자동차로 비교당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자식으로 비교당합니다. 그 집 아들은 의사래. 그 집 딸은 큰 회사 다닌대. 당신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무너집니다.
내 자식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도 비교합니다. 젊을 때의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나는 더 건강했는데, 예전에 나는 더 당당했는데, 그렇게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안은 사실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라고.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었다면 지금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지금 자식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인생을 대충 산 사람이었다면 지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불안하다는 건 당신이 진지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고민한다는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불안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다만 그 불안에 눌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인정하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시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고 있던 것으로 그때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선택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애쓴 겁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제 당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당신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잘 키운 겁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식이 멀어지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공입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다만 그 성공이 외롭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 외로움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은 가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때 그 일을 선택했을까?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떠올리면 또 다른 게 생각납니다. 그렇게 후회는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후회 속에 파묻힙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내가 제대로 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를 낸 적도 있었고 냉정하게 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후회를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후회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때 잘못했어. 나는 그때 부족했어.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후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후회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일들, 그건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후회 때문에 지금을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것이지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대신 후회에서 배우십시오. 나는 그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나는 그때 이런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배우고 놓아주는 겁니다. 후회를 놓아준다는 건 후회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를 기억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뭡니까? 아마도 가족에 관한 일일 겁니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줄 걸.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그런 후회들일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일에 치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소홀했던 겁니다. 그게 잘못이냐고요? 글쎄요.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의 당신이 최선을 다했느냐는 겁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당신은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후회를 안고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후회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후회를 조용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그때 그렇게 선택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후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후회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후회와 함께 살되 후회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걸 꺼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래. 넌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넌 그때 최선을 다했어. 이제 됐어. 이제 그만 괜찮아.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말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릴 겁니다. 후회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제 보내주십시오. 후회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시간, 당신의 돈,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부모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은 어디 있습니까? 명절 때나 얼굴 보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해합니다.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당신은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서운함, 외로움, 섭섭함. 그런 감정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묻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자식이 부모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든 게 잘 키운 겁니다.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부모에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독립하면 허전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멀어지면 서운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순되지만 그게 진심입니다. 나도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길을 갔습니다.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의 연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통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놓아주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참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자식 없이도 당신은 살 수 있다는 걸. 자식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당신에게도 당신의 인생이 있다는 걸. 그제야 비로소 자식과의 거리가 편해집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고 안 찾아와도 괜찮아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힘들어해도 그건 자식의 몫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든 부모가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미안한 게 있습니까? 그 미안함, 자식은 이미 잊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기억도 못할 겁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서운한 게 있습니까? 그 서운함, 자식은 모를 겁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부모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미안함도 서운함도 자식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 혼자 정리해야 할 감정입니다. 자식에게 짐 지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사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외롭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친구는 줄어들고 가족은 바빠지고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도록 배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 불안해집니다.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왜 친구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건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고독입니까? 아마 외로움일 겁니다. 아직 고독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독은 배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혼자 있으면 답답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바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당신은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고독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되 외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공부했고, 벗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할 때 진짜 깨달음이 왔습니다. 혼자 걸으며 고민할 때 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겉모습만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당신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직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벗어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역할에 가려져서 진짜 당신을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랐고, 직장은 은퇴했고, 배우자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니 당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당신을 만날 기회입니다. 역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당신. 그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와 대화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디면 고독이 됩니다. 고독은 품위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떳떳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원칙을 지킵니다. 외로워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고독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외로움에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고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고독을 견디기 힘듭니다. 아직 세상에 증명할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게 고독의 자유입니다. 오늘 밤 혼자 앉아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느껴보십시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외로움 너머에 고독이 있다는 걸. 고독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평화 속에 진짜 당신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이미 조급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한다는 생각.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그런 마음으로는 남은 시간을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언가를 해왔습니다. 일을 했고, 자식을 키웠고, 집을 지켰습니다. 늘 목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끝났습니다. 목표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제 뭘 하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꼭 무언가를 해야 합니까? 꼭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무언가를 하라고 압박합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를 가져라.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라. 봉사활동을 해라.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창한 답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런 소소한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 참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금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 그걸 소중히 여기십시오. 거창한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큰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느낍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급할 게 없으니까요. 산책을 나갑니다. 어디를 가야 한다는 목적 없이 그냥 걷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고 사람들을 스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게 남은 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특별함을 찾지 말고 평범함 속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이상적인 세상을 꿈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따르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룬 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까?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거창한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사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면 그걸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면 그걸로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걸로 평화로운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당신의 남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잘 살았다는 건 뭘까요? 많은 것을 이룬 것, 돈을 많이 번 것, 유명해진 것. 아닙니다. 잘 살았다는 건 후회 없이 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내가 될 수 있는 만큼 되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죽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걸. 60대, 70대면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보다 지나간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나도 죽었고 당신도 죽을 겁니다. 그게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미지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남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되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삶을 제대로 사는 게 먼저입니다. 죽음은 그 다음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을 사십시오.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는 해야 합니다. 준비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편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면 지금이 더 귀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잘 살게 만듭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남겨질 사람들입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슬퍼할 텐데. 내가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힘들 텐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은 잘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도 세상은 계속될 겁니다.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슬퍼하겠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기보다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와도 후회가 덜할 겁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품위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게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합니다. 비굴하게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내 차례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있음이 감사해집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죽음은 두렵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죽음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삽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합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당신의 죽음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죽음을 당신답게 맞이하십시오.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용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사람,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 당신을 무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끔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너무 억울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화와 억울함을 당신은 아직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을 잊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당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화내고,
괴로워합니다.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당신 손해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하면 당신이 편해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랬어. 이제 됐어. 그렇게 놓아주는 겁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과 관계없이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묶여 있지 않겠어.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조금 덜 화가 납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남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 과거의 자신을 탓하며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당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아는 만큼,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부족해 보여도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래. 넌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부족했을 뿐이야.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화를 붙잡고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놓아주는 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포기가 아닙니다. 용서는 자유입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화와 억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화내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미워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감정들은 당신의 시간을 빼앗을 뿐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밤이 더 깊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떠올렸을 겁니다. 당신의 후회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식을 떠올렸을 겁니다.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슬픔은 나쁜 게 아닙니다. 슬픔은 당신이 진지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슬프지 않습니다. 돌아볼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돌아볼 게 많습니다. 사랑한 사람들, 애썼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그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거창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이 완벽한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나갔고 내일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계속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은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당신은 살아갈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완벽하지 않은 삶. 하지만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안해도, 외로워도, 후회해도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 나도 느꼈습니다. 당신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느꼈습니다. 당신 후에 올 사람들도 느낄 겁니다. 나이 든 외로움, 후회, 불안.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답게 산 겁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평생 완벽한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완벽한 스승,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사람. 하지만 결국 나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것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았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게 될 겁니다. 당신은 괜찮다는 걸. 당신은 충분하다는 걸. 당신은 잘 살았다는 걸. 나는 오래전 사람입니다. 당신과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게 진실입니다.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천천히. 그게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진짜 마지막 내일 아침을 위해. 이제 정말 끝입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눈을 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일지는 모릅니다. 좋은 날일 수도 있고,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이든 당신은 살아갈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복잡한 마음, 외로움, 불안, 후회, 그 모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신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완전하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여십시오.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오늘 할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쉬는 것도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떻습니까? 숨 쉬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가 힘들었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괜찮은 순간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괜찮은 하루들이 모이면 괜찮은 인생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응원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은 잘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잘할 겁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만나십시다.